안녕하세요. 2020년 6월 20일경 뼈와 림프까지 암이 전이되었다고 4기 유방암 진단받은 그럼에도 감사하고요. 그래서 그럼에도 행복한 지윤입니다. 오늘은 더 행복하네요. 왜냐면요. 아주 보석 같은 책을 발견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 책이 뭐냐면요.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질병 없이 살기로 했다 라고 하는 책인데요. 이 책은 물론 지금 제가 암이라는 병, 또 그것도 뼈와 림프까지 전이가 된 어찌 보면 심각한 상태일지도 모르겠죠. 그러나 이 책의 내용은요. 암에 걸리었든 걸리지 않았든 온 천지 세상 사람에게 보석 같은 내용을 적용시킬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 하나로 건강한 사람은 더욱 건강해질 수 있고요. 또 지금 현재 저처럼 질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건강한 세포가 더욱 건강해지면은요, 그 질병은 옴짝달싹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힘을 잃어갈 수도 있고요. 온 세상 천지 활개치던 기력을 잃고 수그러져 점점 소멸되어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이 책이요 그런 도움을 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자, 그럼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추천사를 먼저 읽어 드릴게요. 의학을 넘어 철학의 수준으로 차원을 높였다 라는 제목으로 추천사가 쓰여져 있습니다. 저자 하비 다이아몬드는 젊은 나이에 온갖 병을 가지고 있었다.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라고 해야 할 만큼 많은 병으로 고생하면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비만, 만성 통증, 만성 편두통, 잦은 감기, 피부 이상, 우울증, 악몽 등등 하나하나가 만만치 않은 병들이었다. 한 가지 병만 있어도 힘든데 25살까지 이런 것들을 모두 갖고 있었다. 그는 먹보라고 부를 정도로 먹는 것을 탐했고 스스로 음식 중독자라고 생각했다. 네, 저도 저하고 똑같네요. 저도 음식 중독자였거든요. 고기, 생선, 계란, 우유 등 동물성 식품을 좋아했고 과일, 채소, 가공되지 않은 자연 음식은 거의 손에 대지 않았다. 밭에서 나온 음식이 아니라 공장을 거쳐서 나온 음식을 좋아했다. 네, 저도 똑같았습니다. 고기를 안 먹으면 왠지 불안했어요. 막 힘이 딸리는 것 같았고요. 왜? 실제로 기력이 좀 없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기력을 보충하려면 고기를 먹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서도 채소나 과일은 별로 안 먹고요. 김치는 좀 먹었는데 야채, 채소는 거의 먹지 않았었고요. 공장에서 나온 음식을 무척 많이 먹었죠. 과자 부스러기, 빵, 케이크, 아이스크림, 이런 것들. 또는 냉면, 쫄면, 김밥, 분식류, 라면 이런 것들. 그러다 보니 몸은 날로 나빠져 갔다. 47가지나 되는 다이어트 방법을 해봤는데도 하나같이 실패했다. 이를 악물고 했을 때 빠졌던 군살은 금방 원래대로 돌아왔고 어떤 경우에는 빠진 것 이상으로 더 불었다. 많은 시간, 노력과 돈을 낭비했다. 그러던 중 자연위생학이란 생소한 분야를 접하면서 새로운 세계를 알게 되었다. 그 가르침에 따라 자신의 몸을 자연의 원리에 맡겼더니 기적이 일어났다. 동물을 먹지 않고 식물만 먹은 것뿐인데 믿기지 않는 변화가 일어났다. 군살이 빠지고 모든 병은 떠나갔다. 많은 이들이 평생의 숙제로 생각하는 다이어트는 너무나 쉽게 이루어졌다. 군살은 빼는 것이 아니라
빠지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것이다. 음식은 건강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다. 먹는 것이 몸이 되기 때문이다. 보잘것없고 하찮아 보이는 식물식이 기적을 일으킨 것이다. 인간의 몸은 식물만 먹게 되어 있다는 것을 자신의 몸을 실험 대상으로 삼아 증명해 보였다. 의학은 놀라운 속도로 발전하고 있으나 못 고치는 병들은 날로 늘어간다. 수많은 사람들이 걸리는 흔한 병, 고혈압, 당뇨, 자가면역 질환, 치매, 파킨슨, 만성통증 이런 것들을 고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의학의 수치다. 의사는 모든 병을 다 고쳐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희귀하고 치료하기 힘든 병들이 있다. 이런 병들은 어쩔 수 없다고 해도 흔하디 흔한 병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부끄러운 일이다. 그러나 답은 있다. 현대의학으로 치료할 수 없다고 알려진 많은 병들은 습관을 고치면 낫는 경우가 많다. 고쳐야 할 습관 중에서 식습관이 가장 중요하다. 습관의 병은 습관을 고치지 않으면 낫지 않는다. 습관의 병은 약으로 치료할 수 없다.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 통하지 않는 세상이다. 습관의 병을 약으로 고치려고 덤비기 때문에 실패는 정해진 결과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앓고 있는 난치병은 식습관을 고치면 낫는 경우가 많다. 모든 동물성 식품을 끊고 자연 상태의 식물성 식품만 먹으면 된다. 식물만 먹으면 안 된다고 말하는 소위 전문가들이 있으나 그들은 해보고 하는 말이 아니라 상상으로 하는 말이다. 들은 얘기를 그대로 전하는 것 뿐이다. 그렇죠. 그냥 학교에서 배운 대로 그대로 앵무새처럼 얘기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볼 수가 있죠. 식물성 식품만 먹는다고 실제로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엉터리 가르침에 속으면 자신만 손해를 본다. 저자 하비 다이아몬드는 삶으로 터득한 진리를 전해주고 있다. 지옥 같은 삶에서 벗어난 경험을 생생하게 들려준다. 책상 앞에 앉아 상상으로 만들어낸 메마른 이론이 아니다. 그러므로 그 목소리에는 울림이 있다. 얄팍한 지식을 앵무새처럼 흉내내는 말이 아니다. 의학의 수준을 넘어 철학의 수준으로 차원을 높였다.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니라 몸의 원리를 짚어준다. 일반인들 뿐만 아니라 의료에 종사하는 전문가들이 들어야 할 이야기들이다. 의사에게 의존하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준다. 적절한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니 알아듣기 쉽다. 일반인들의 눈높이에 맞춰 어려운 의학 용어를 피하고 쉬운 말로 하니 귀에 쏙쏙 들어온다. 한 가지 바란다면 독소가 만들어지는 과정과 배출되는 경로에 대해 약간의 설명이 보태진다면 금상첨화가 되겠다는 생각을 해본다. 옴기니도 식물식의 위력을 몸으로 확인한 경험으로 원문을 충분히 이해하고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번역했다. 어리석은 자들은 실패를 통해서 배우고 현명한 자들은 듣고 배운다고 했다. 그러나 실패를 통해서도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는 자들이 많은데 지금이 그렇지 않은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꼭 읽어보기를 권한다. 네,
황성수 전문의 선생님께서 이렇게 추천사를 적어 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저자 서문입니다. 제목이 나를 변화시킨 것은 아버지의 죽음이었다. 이렇게 시작하는 저자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나는 어디에 갇혀버린 느낌을 받았다. 왜냐하면 몸이 슬슬 아프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전보다 감기에도 자주 걸렸고 여기저기 통증이 오기 시작했다. 몸이 붓고 밤낮 없이 배가 아파왔다. 과장이 아니다. 끔찍한 하루하루가 시작되었다. 심한 편두통이 왔다. 나는 어두운 방구석에서 아스피린을 털어넣곤 했다. 살찐 마약 중독자를 상상하면 좋겠다. 네, 저도 13살부터 한 17, 8살까지, 그러니까 청소년 시절에 편두통이 너무 심해서 그 당시에 감기약 판피린 S가 있었는데요. 이상하게 저는 그 약만 먹으면 그 편두통이 사라졌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많이 먹을 때는 하루에 대여섯 개씩, 대여섯 병씩 먹고 하루하루를 넘기곤 했습니다. 네. 마치 제 얘기를 여기다 적어 놓은 것 같아요. 자, 다시 이어집니다. 매년 심한 콧물 감기가 들이닥쳐서 크리넥스 한 상자를 금방 먹어치우곤 했다. 물론 제가 그때 판피리네스를 먹은 거는 콧물 감기 때문에 먹은 게 아니었고요. 소화불량으로 인한 두통이 생겼는데 그 두통을 진통제를 먹어도 잘 안 들었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감기약을 한번 그냥 진통제를 찾다가 진통제가 없어서 집에 있는 감기약을 먹었더니 편두통이 나았던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 다음부터는 먹기가 좋으니까 또 약간 달콤한 약이거든요. 네, 달콤 쌉쌀했죠. 그래서 그 약을 그렇게 먹었던 것 같습니다. 자, 저자는 얼굴에 뾰루지가 자주 나서 신경을 건드렸으며 항상 위축된 마음으로 살았다. 단순한 일도 처리하지 못할 만큼 에너지가 거의 없었다. 네, 저하고 똑같네요. 저도 그랬어요. 저는 그때 당시에 뭐 학교 끝나고 나서 또는 직장 생활하고 나서도 왜 우리 낮에 직장 생활이 끝나면 퇴근해서 시내에 뭐 쇼핑도 가고 식사도 하고 그러고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쇼핑을 하고 들어오는 날은 저는 초죽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도 그런가 하고 친구들한테 물어보면은 친구들은 그냥 뭐 약간 피곤하긴 하지만 뭐 초죽음이 될 정도는 아니다 라면서 고개를 갸우뚱거리기도 했습니다. 자, 저자는 또 말합니다. 물론 운동도 하지 않았다. 나는 내가 불쌍했다. 나는 내가 싫었다. 네, 이 대목까지는 저하고 너무 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저도 운동도 하지 않았고 그런 내가 싫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저자는 나를 변화시킨 것은 아버지의 죽음이었다. 아버지는 위암으로 길고 오랜 투병의 세월을 보낸 후에 50대 젊은 나이에 하늘나라로 가셨다. 내게도 똑같은 운명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아버지는 위암으로 돌아가시기 훨씬 전부터 복통으로 고생하셨다. 내가 고생하고 있던 바로 그 복통 말이다. 25살이 될 때까지 나는 뱃속에 펄펄 끓는 용광로가 들어있다는 느낌으로 살았다. 수그러들지 않는 통증 때문에 물약 소화제를 물처럼 마시면서 살았다. 나는 그 물약 소화제가 내 통증을 더 악화시키는 요인이라는 사실을 그때는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다. 당신은 이런 영화를 본 적이 있을 것이다. 한밤중에 침대에 꼼짝 못하게 묶인 채 공포에 벌벌 떠는 장면 말이다. 그와 비슷한 장면이 매일 밤 내 꿈속에 들어와 괴롭혔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공포였다. 한 달이면 서너 번 정도의 악몽을 꾸었고 땀으로 범벅되었고
목구멍이 조여와 침을 삼킬 수도 없을 때도 있었다. 아버지였다. 아버지는 그 고통의 끝에서 발버둥치고 있었다. 그것은 고통이자 공포였고 잠에서 깨면 나는 다시 잠들지 못했다. 침대 구석에서 베개를 껴안고 새벽을 맞이하곤 했다. 내 인생 최악의 시간이었다. 나는 매일 고통스러웠다. 나는 비만이었고 에너지는 항상 떨어져 있었다. 나는 밤마다 고통스러워하는 아버지 꿈을 꾸었다. 잠자는 시간이 공포였다. 나는 결심해야 했다. 모든 것을 버려야 했다. 그렇다. 나는 나와 관련된 모든 것을 청산했다. 모든 물건들을 버리거나 팔아서 폭스바겐사의 벤을 한 대 구입했다. 나는 그 차에 나를 싣고 아메리카 횡단 여행을 떠났다. 횡단 여행이라기보다 자동차를 타고 가는 무전 여행이라고 표현해도 좋겠다. 신이시여, 이 고통이 끝나는 길로 나를 인도해 주소서. 당신이 원하신다면 무슨 일이든 하겠나이다. 신은 내게 대답을 들려주었다. 나는 아메리카 대륙의 공기를 마음껏 마셨고 심신의 안정을 천천히 찾아갔다. 내가 누구인지 조금씩 발견할 수 있었다. 캘리포니아의 산타바바라에서 한 사람을 만났다. 그는 동양에서 말하는 현자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 피부는 맑고 정결했고 몸은 날씬했으며 표정은 온화했다. 그는 내 인생을 완전히 180도 뒤바꿔준 말을 내게 해주었다. 내가 평생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단어, 자연위생학이었다. 그것은 160년 동안 인간의 병을 꾸준히 치료해 왔으나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노라고 했다. 그의 서재는 내 평생 듣지도 보지도 못한 그 분야의 책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다. 내게는 엄청난 행운이었다. 우리는 급속도로 가까워졌다. 그는 친구이자 스승이었다. 그의 집에서 몇 년 동안 숙식을 하면서 서재의 수많은 책들을 걸신 들린 사람처럼 읽어내려갔다. 그는 나와 많은 대화를 나누었으며 크나큰 가르침을 주었다. 나는 어릴 적 모범생은 아니었다. 솔직히 말해서 나는 학교가 싫었다. 학교에서 배우는 것 무엇 하나 내게 흥미를 끄는 것은 없었다. 그러니까 머리는 조금 좋은데 전혀 공부를 하지 않는 전형적인 학생이었다. 끝까지 제대로 해본 일이 거의 없었다. 학교라는 것은 그저 점심을 먹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가야 하는 장소에 불과했다. 자연위생학이라는 학문은 나를 완전히 변화시켰다. 나는 마침내 근면하고 호기심이 강한 학생이 되었다. 운명처럼 받아들였다. 평생 사랑하면서 돌보면서 살아갈 진정한 여인을 만난 느낌이었다.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강한 갈증을 발견했다. 꽃들이 태양을 향해 몸을 맡기듯 나는 이곳에 나의 모든 것을 헌신하기 시작했다. 자연위생학은 나를 유혹했고 나는 기꺼이 그 유혹에 몸을 맡겼다. 내가 알고 싶어하는 모든 것이 거기에 있었다. 내가 왜 뚱뚱했으며 매일 통증에 시달렸으며
인생이 고통스러웠는지 모든 해답이 거기에 있었다. 어릴 적 처음 자전거 선물 받았을 때의 그 잠 못 이루는 설렘, 수족관에 있다가 큰 바다로 헤엄쳐 나가는 돌고래와 같이 뻥 뚫린 기분이었다. 나의 스승도 나의 빠른 학습 속도에 크게 놀랐던 것이 사실이다. 이론을 습득하는 속도가 아니라 이론을 생활에 재빨리 적용시키는 적응력에 더 놀라워했다. 그러나 사실 가장 놀라워했던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다. 수십 년 실패를 거듭하다가 마침내 금광을 발견했다고나 할까? 그것은 어찌 보면 너무도 간단하고 상식적인 이론이었다. 그 이론을 내 몸에 적용시키자마자 내 몸에 한 번도 벌어지지 않았던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것이 무슨 판타지 영화에서 나오는 기적인지 종교에서 나오는 기적 체험인지 나는 모른다. 확실한 것은 그 기적이 내 몸과 마음에 나타났다는 엄연한 사실이다. 그동안 내 인생은 많은 통증으로 가득했었다. 매일매일 고통의 연속이었다. 20대 중반의 젊은 나이까지 나는 나를 지옥으로 몰아넣고 살고 있었다. 마침내 그 세월의 시련이 끝났다. 내가 습득한 그 이론, 당신이 이 책에서 앞으로 배우게 될 이 이론을 몸에 적용시키자마자 일어난 사건들이었다. 몸속에 더러운 찌꺼기들을 몰아내자 통증이 사라졌다. 그것도 정말 아주 빠르게 사라졌다. 인간의 몸은 놀라울 정도로 회복 능력을 가지고 있다. 치료할 수 있는 기회와 적절한 환경만 마련해주면 당신의 몸도 아주 빠르게 회복될 것이다. 살짝 긁힌 손가락의 상처에 딱지가 지고 나서 치료되는 그 정도의 빠른 속도로 말이다. 홍해를 갈라지게 한 그 모세의 기적처럼 기적은 갑자기 시작되었으며 그 순간 모든 통증이 내 몸에서 사라졌다. 나 자신도 믿을 수가 없을 정도였다. 그토록 오래 괴롭혔던 질병들이 사라졌다. 내 인생을 완전히 지배하면서 끈질기게 괴롭혀온 복통은 갑자기 멈추었다. 나는 그 일이 발생한 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복통을 겪어본 적이 없다. 편두통도 사라졌으면 물론이다. 얼굴을 장악했던 여드름이나 뾰루지도 없어져 깨끗해졌다. 매일 밤 꿈도 꾸지 않고 잠을 자기 시작했다. 한 번도 깨지 않았으면 물론이다. 짜증내던 성격도 없어지고 하루 종일 에너지가 넘쳤다. 네, 사람이 잠을 자면서 막 정신산란한 꿈을 꾸고 그 꿈의 내용도 막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내용들은요, 반드시 우리 몸의 그 컨디션과 관련이 있어서 그런 꿈을 꿉니다. 저도 그거를 정말 체험을 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평소에 막 작은 일에도 짜증나고 신경질 나고 하는 그것조차도 사실은 내 몸의 상태가 컨디션이 안 좋으면 네, 성격도 그렇게 모가 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 사람은 성격이 왜 저래? 라고 했을 때
사실은 다른 각도로 그 사람을 이해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의 몸에 어디가 지금 많이 안 좋은 상태구나. 네. 물론 그게 그 안 좋은 몸의 상태가 2년, 3년, 5년, 10년 계속 지속이 된 것이 누적이 되어서 그 사람의 성격을 형성을 했고 그 성격 또한 계속 굳어져 가는 거죠. 왜? 몸이 개선이 안 되니까 성격도 계속 그렇게 굳어져 가는 거겠죠. 네, 이치가 그렇게 돌아갑니다. 자, 거기다가 에너지가 넘쳤더니 거기다가 살은 25kg이나 빠졌대요. 이 모든 것은 불과 한 달 만에 일어난 일이다. 그러니 내가 기적이라고 당신에게 자신 있게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때 내 몸에서 일어난 놀라운 현상들을 어찌 당신에게 말하지 않을 수 있단 말인가? 내 몸에 일어났던 그 현상들을 통해 나는 신념을 가지게 되었다. 그것은 자연 위생학에 대한 나의 믿음과 열정보다 더 위대한 것이었다. 자기 체험보다 더 신념을 갖게 하는 것은 없다. 뚱뚱한 의사가 비만에 대해 설명한다면 믿지 마시라. 눈 밑에 다크서클이 있는 의사가 휘황한 이론으로 질병을 얘기한다면 믿지 마시라. 날씬하고 혈색이 좋으며 눈매가 초롱초롱한 사람이 이렇게 하면 건강해진다 라고 말한다면 그가 진짜라고 나는 확신한다. 그렇죠. 자기 몸 하나 제대로 관리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남의 건강 관리를 하겠냐라는 얘기죠. 그것은 실제 본인이 경험했던 자기 체험이며 신념이기 때문이다. 오랜 세월 고통으로 점철된 인생을 살고 난 후에 마침내 나는 새 인생으로 태어났다. 나의 미래는 그 순간 결정되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내 인생의 축복을 혼자 갖고 있지 않으리라. 나는 이 기쁨을 내게 귀 기울이는 많은 사람들과 나누어야 한다는 강한 책임감을 느꼈다. 지금 그 이야기를 당신과 나누고자 한다. 네, 이렇게 해서 하비 다이아몬드는 건강 관련 컨설턴트로 전 세계를 누비면서 강연도 하고 그렇게 직업이 바뀐 거죠. 정말 미래가 완전히 바뀐 삶을 삽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이 책의 컨텐츠만 잠깐 살피고 마치겠는데요. 자, 챕터 1. 내 몸은 종합병원이었다. 네. 자, 챕터 2. 인간의 몸은 스스로 청소한다. 네. 몸 청소는 왜 중요한가? 에너지는 왜 몸 청소에 그토록 중요한 영향을 받는가? 몸속 쓰레기를 배출하라. 자, 챕터 3. 암은 악마가 아니다. 네, 저도 암에 걸렸지만요. 네, 사실 처음엔 저도 암이 악마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암이 악마가 아니에요. 암의 원인을 알아야 치료법도 나온다. 암과의 전쟁은 왜 실패했나? 암의 정체는 무엇인가? 당신의 몸은 항상 당신 편이다. 라는 이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챕터 4. 질병 진행의 7가지 단계. 1단계 무기력증, 2단계 독혈증. 피가 독소로 그러니까 독이 많은 피라는 얘기죠. 깨끗하지 못한 피다라는 얘기죠. 3단계 과민 증상, 4단계 염증, 5단계 궤양, 6단계 경화증, 그러니까 굳어가는 거죠. 기능을 못해가는 겁니다. 7단계 암. 네, 이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 질병이 생기는데 처음부터 암이라고 해서 어느 날 갑자기 암이 꽝 생긴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무기력증에서 시작하고 피가 점점 더러워지고 거기에 의해서 과민한 증상들이 여러 가지가 나타나고 곳곳에 염증이 생기고 염증이 지나쳐서 괴사가 되는 궤양이 생기고 그 궤양이 심해지면 이제 장기가 굳어지고 그러면서 암으로 발전된다라는 것이지요. 저도 생각해 보니까 이 과정을 다 거쳤네요. 자, 챕터 5. 내 몸 안의 의사, 림프 시스템. 네, 너무 중요한 우리 몸의 시스템이죠. 인간의 몸은 왜 위대한가? 림프 시스템은 몸 안의 쓰레기 청소부라고 저자는 표현했습니다. 저는 이 림프 시스템이 우리 몸 안의 그 정화 시설이다 라고 표현을 했죠. 자, 림프 시스템은 어떻게 작동하는가? 이런 식으로 내용이 구성이 되어 있답니다. 자, 챕터 6. 유방절제는 미친 짓이다. 자, 내용이요. 유방암이라는 유령. 자, 조기검진의 함정. 암에 대한 설왕설래. 의사도 암을 모른다. 네, 자, 이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답니다. 저도 유방암에 걸려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은 조금 더 자세하게 공유를 하고 싶습니다. 공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상의 모든 질병들 해서 그 내용이 림프 시스템의 파워, 또 각종 면역계 질환들 해서 심장질환, 혈관질환, 고혈압, 심장병, 소화불량, 대장염, 기타 등등 모든 질병들이 요런 림프 시스템에 의해서 면역계의 어떤 교란으로 요런 질병들이 나타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질병의 뿌리는 사실상 하나다. 네,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챕터 8. 쓰레기를 만드는 음식, 쓰레기를 청소하는 음식. 자, 음식이 이렇게 우리 몸에 관여하는 그 영역이 굉장히 크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챕터 9. 독소를 제거하는 단기간의 실천법 해가지고 이런저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소화 시스템을 자유롭게 풀어주어라. 네, 이 내용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소화력을 고쳐서 지금 몸이 예전보다 더 건강해졌기 때문에 이거는 100번 공감할 내용입니다. 자, 두려움을 이기면 새 세상이 열린다. 아, 정말 맞습니다. 제가 이 책은요, 그동안 1년 2개월 동안 식이요법을 하면서 읽은 게 아니고 며칠 전에 최근에 찾아낸 책이고 새로 읽은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식이요법을 하면서 이 책 저 책에서 또 제 몸에 실제로 적용해 봐가면서 경험으로 경험치에 의해서 쌓여졌던 건강은 이런 거구나, 병은 이런 거구나 라고 정립됐던 내용들이 이 책에 고스란히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제가 느끼고 했던 그런 모든 내용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어떤 그런 책인 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 대해서 저는 정말 100%가 아니고 200%, 300% 공감합니다. 특히 두려움을 이겨내면 이 세상이 열린다. 네, 제일 먼저 해야 될 게요, 두려움을 제압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두려움이 두렵지 말아야지 이렇게 한다고 해서 두려워지지 않는 게 아니고요, 알면 저절로 두려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알아야 합니다. 자, 여러분께 그 아는 것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일말의 도움이 되어 드리기 위해서
오늘도 이렇게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